오늘날에는 돼지는 다 농장에서 자라죠.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 돼지도 산에서 야생으로 자란 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멧돼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돼지, 이 돼지의 조상, 이렇게 가면 처음에야 다 산에서 살았겠죠. 산이나 들판이나.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은 산에서 자유롭게 사는 돼지 뭐 있다고 칩시다. 그 돼지하고 농장에서 주는 밥 먹고 사는 돼지하고 어느 쪽이 그 삶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먹고 사는 것이 힘들고 생존이 위협받는 그런 때라고 한다면은 답이 정말 반반으로 나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그 여건에서 이제 이런 상상을 한다면은 뭐 산에서 산다고 굶어 죽게 하겠느냐, 먹을 게 좀 있다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존재감이라고 할까, 자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농장에서 자라는 돼지는 추수의 대상이 됩니다. 일정한 몸무게가 되면은 추수 당하는 것이죠. 돼지 잡는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물 돼지에서 돼지고기로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당연한 얘기를 왜 하는가? 오늘 나는 그동안 기르던 호박 넝쿨을 다 잘라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호박 넝쿨을 왜 잘랐는가 하면은 호박 넝쿨이 수명이 다해서 이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 그 생장점이 있는 부분이 마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잘라내서 제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좀 사연이 있죠. 올해 장마가 뭐 늦게 오기는 했는데 비가 대단하게 퍼붓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목숨을 잃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는데 그와 관계없는 도시에서 살고 있는 우리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베란다에서 기르는 식물들이 병에 걸립니다. 이제 습기가 많고 하니까 잎이 뿌옇게 되는 그런 병에 걸리는 것이죠. 처음에는 병든 잎을 제거도 해주고 또 그것을 어떻게 치료해 볼까 하고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방법을 찾았더니 뭐 박하스를 물에 타서 주면은 괜찮다 해서 그것도 해봤는데 물론 효과가 전혀 없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그게 좀 느려진다고 할까, 그 속도가 그런 면은 있었는데 결국은 잎이 마르고 죽어버리는
한 입 한 입 그런 식으로 죽는 이제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진짜 호박 농사를 짓는 그런 분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을 한번 찾아봤더니 거기에서 이제 특이한 내용을 보게 됐습니다. 이제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실제로 약을 뿌려서 이제 그 병을 잡는데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런 습기가 많아서 생기는 이런 병을 그냥 두면 그러면 그 호박은 생산 능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그 호박 포기에 유지 기간이 짧아진다. 그러니까 그 식물의 이용 기간이 짧아진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곰곰 생각을 해봤죠. 아, 이것이 우리 일반인들하고 이 호박을 작물로서 키우는 그 사람들하고 아예 보는 가치관이라든지 기준이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화초나 뭐 이런 식물을 키울 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뭔가 이런저런 방법을 택하다가 결국 쟤가 죽어버리면 도리 없이 그때 치우죠. 그런데 이 호박을 작물로 키우는 사람들은 이것이 생산 능력을 멈추게 되면, 생산 능력을 잃게 되면, 그래서 이용 가치가 없어지면 그것을 제거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벌을 키우는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 개체의 자연적인 수명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고 생산 가능한 기간 동안만 쓰고 제거를 한다. 그것은 생산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좀 생각을 해본 결과 이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주게 된 것이죠. 호박이라는 식물은 그냥 식물로서의 호박으로 사는 그런 호박이 있고 노동자 호박으로서 사는 호박이 있더라. 그렇죠. 산에서 사는 돼지와 농장에서 사는 돼지 이야기를 한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러면 원래 그냥 식물로서 기른 호박은 꽃을 피우면 좋고 호박까지 맺으면 더 좋고 그게 아니어도 뭐 비실비실 하면서라도 살아있으면 좋고 이런 겁니다. 관계가 그런 것이죠. 그런데 노동자 호박은 생산을 해내야 합니다. 병이 들면 안 됩니다. 바로 이웃에 있는 다른 호박 포기에 감염을 시킬 수 있는 병이 들면 그냥 죽어줘야 하는 것이죠. 인간은 그렇지 않죠. 인간은 설령 감염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감염되지 않도록 조치를 할 뿐이지 감염병에 걸렸으니까 너 죽어. 이렇게 못하죠. 그게 바로 자연인인 인간, 또 그냥 식물인 호박, 그런 경우에 그렇게 대우를 받는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와 관련된 리걸 마인드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인간은 우리는 뭐 법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모두가 국민이라고 해야 하겠죠. 자연인인 국민인 겁니다. 그런데 이 국민은 그야말로 그냥 국민이 있고 노동자인 국민이 있습니다. 앞에서 이미 연습을 2번이나 해봤으니까 여러분도 이것은 쉽게 답을 할 수 있겠죠. 노동자인 국민은 어때야 합니까? 생산 능력이 있어야 하고 생산을 해내야 하겠죠. 생산 능력이 떨어지면 이용 기간이 단축돼야 하겠죠.
제거해야 할 겁니다. 바로 그렇다고 인정하고 싶지는 않겠지만 실제로 국민을 노동자인 국민만을 요구하는 그런 세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동자를 위한 국가.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습니다. 이런 나라가 많이 있는데 코뮤니즘 국가 혹은 그 공산주의 그것을 가리키는 사회주의 이것을 추구하는 국가가 바로 이런 겁니다. 누구나 노동을 해야 한다. 노동자인 국민을 위한 나라가 되겠다.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것을 주장하는 정당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도 순간순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차이가 얼마나 큰가? 헌법을 개정하겠다고 하면서 근로자와 노동자를 가지고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둘의 구분이 아니고 국민을 국민으로 보지 않고 노동자 국민으로 보는 것, 그리고 전 국민이 노동자 국민이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 바로 거기에 헌법을 이해 못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이해 못하는 그 삼류들의 위험성이 들어있는 겁니다. 국민을 이렇게 노동자 국민으로 보게 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첫째는 나이 든 사람들, 병든 사람들, 또 장애가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약한 사람들, 질병 같은데 취약하다든지 한 약한 사람들, 힘이 부족한 사람들, 이들을 일단 2등 국민으로 분류를 합니다. 나중에 이것이 확실히 자리가 잡힌 뒤에는 2등 국민에게는 배급하는 쌀을 반만 주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겁니다. 건강보험을 유지하는데 2등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그것은 효율적이지 않죠. 그래서 이 2등 국민에게는 그러한 혜택을 제한하게 됩니다. 인간을 노동자 국민으로 파악하는 그런 이데올로기 하에서는 이것이 효율적인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2등 국민으로 취급하고 그들에 대해서 공급을 줄이고 그들이 자원을 낭비하는 것을 막고, 그런데 처음에 이야기를 했죠. 환경이 열악해지면 쉽게 이렇게 된다. 이쪽에 스스로 서명을 하고 들어가게 된다. 그런데 지구 환경은 점점 나빠집니다. 엔트로피 법칙하고도 관련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인간은 많아지고 소비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지구가 인류를 감당하기 힘들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죠. 이 코뮤니즘을 따르는 이런 사람들이 환경을 따로 이야기하고 인권을 따로 이야기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보호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을 봐서 알듯이 그들은 자기 입으로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를 정도로 멍청이들이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환경 보호를 할 능력이 없습니다. 입으로 환경 보호 노래를 부르는데 그게 무엇인지 모른다 하는 것이죠. 인권을 노래 부르면서 수십 년을 그들이 국민의 표를 받아왔는데 그들은 인권이 무엇인지, 인간의 존엄성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하는 겁니다. 인간을, 국민을
노동자 국민으로 파악하고 실제로 그렇게 지금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우리가 충분히 확인을 했죠. 그래서 국민 여러분은 어떻게 살 것인가? 농장에서 사는 돼지가 될 것인가? 그런데 이 농장주는 밥을 줄 능력도 없고 그냥 모아놓고 돼지 고기만 만들어내려고 하는 농장주다. 이제 그것을 제대로 인식을 해야 하겠습니다. 식물도 호박 넝쿨에서도 그것이 그냥 식물로서 살아 있어줘서 고맙다. 그리고 너의 능력껏 산다면 그걸 끝까지 그냥 지켜보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은 그것을 노동자 호박으로 보고 있는 사람하고는 다르다 하는 것이죠. 물론 농부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국민과 노동자 국민의 문제는 농부라는 것을 대입시켜서 그것을 허용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선을 넘은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 여러분은 자기 운명은 자기가 결정한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5,100만이 공존하는 거 남이 해주기 바라지 않고 내가 그 역할을 담당하겠다. 그런 것을 약속하기로 합시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